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능동수송 이렇게 배울 건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단순 확산은 그냥 인지질을 통과하는 거, 촉진 확산은 이렇게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삼투는 저해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 능동수송은 막단백질 이용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 그리고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굵직굵직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거 구별하는 거 엄청 잘 나오고 저도 중요하게 낼 거거든요. 요것도 볼표에 쳐주시고요. 에너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막단백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러면 농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구분 기준 요거 3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산. 확산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가장 쉬운 예시가 제가 생명과학 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커에 물이 들어있다면 잉크 한 방울 뚝 하고 떨어뜨려요. 그럼 잉크가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고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방식이 확산이에요. 쉬운 예시로 우리가 이제 향 얘기할 때 많이 하죠. 냄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여기서 방귀를 뿡 하고 낍니다. 그러면 저 멀리내도 냄새를 맡는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더라. 이런 게 확산이잖아요. 즉,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ATP가 소모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확산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인지지인충을 직접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면 전하나 극성이 없고 지질 용해도가 크고 분자량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게 산소나 이산화탄소예요. 실제로 이제 기출 지문에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밑줄을 쳐주시고 특히 구체적인 예시인 이것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 확산은 어떻게 해야지 방식이 잘 되냐면 농도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즉 분자 운동을 빠르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성이 높이게끔 분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은 단백질, 막단백질에 의한 거예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확산이에요.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 별 3개. 초기 이동 속도가 단순 확산에 비하여 훨씬 빠르다. 이거 엄청나게 지문으로 자주 나왔고, 저도 강조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3개, 5개 둬도 돼. 왜냐면 잘 틀리거든.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에 비해서 초기 이동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내 농도차가 어느 수준 이상이면은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므로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단순 확산은요, 촉진 확산, 우선 둘 다 모두 고에서 저농도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이거는 공통점. 그럼 차이점 뭐냐? 단순 확산은 인질인충을 그냥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
얘는 다 막단백질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막단백질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순학사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이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 같은 기체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촉진학사는 막단백질 이용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나트륨 채널입니다. 그래서 통로 단백질이 열리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겠죠?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거 우리가 배웠죠? 신경세포에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탈분곡대에 이동을 했잖아요. 이런 예시들. 그다음에 촉진학산 같은 경우에 이제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도 있는데 이 특정 모양에 해당하는 것들을 운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래서 초기 이동 속도를 보시면 빨간색을 들어서 꼭 표시하세요. 초기 속도는 촉진 확산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게 막 단백질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를 이르게 됩니다. 무작정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림이 해석 한번 볼게요. 단순 확산은 물질의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더라. 그리고 촉진 확산은 초기의 이동 속도는 단순 확산에 비해 빠르다. 그런데 수선 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포화되는 경우는 속도가 일정해지더라. 요거 차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삼투. 우리 왜 배설계하면서 삼투 이것도 힘들었잖아요. 한번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투 하면은 반투과성 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포막이나 셀로폰막은 큰 것들의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는 자유롭게 투과를 하지만 용질 분자는 좀 큰 것들은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반투과성 막이고요. 그렇다면 삼투라는 건 무엇이냐?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더라.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농도가 낮은 용액과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삼투도 확산이거든요.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은 반투과성 막은 물은 통과를 할 수 있고요. 용질 입자는 통과를 못해요. 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여기에 용질 입자에서 뭐 설탕이 예를 들어서 이게 5개가 있고 여기에 10개가 있다. 그럼 농도가 이쪽이 뭐 A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농도가 높죠. 여기는 낮고요. 그럼 낮은 쪽에 있는 물을 B 쪽으로 옮기면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물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에 물이 많아져서 요만큼이 삼투압인 거예요. 그래서 실험 과정 한번 살펴봤고 결과는 수면 높이가 점차 올라가더라. 요거 한번 볼게요. 반투과성 막이 양쪽 용액으로 받는 압력의 차이는 3톤배 크기며 높이 H에 해당하는 용액 기둥의 압력과 같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면과 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삼투압 하면 우리 왜 혈장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삼투압 했을 때 헷갈리니까 농도의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쉽다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럼 내 몸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니까 농도가 높다는 거니까 물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요. 그럼 오줌이 진하다는 거예요? 연하다는 거예요? 오줌의 이것도 농도랑 비례해보면은 농도가 높다니까 오줌이 진한 오줌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삼투압은 삼투로 인하여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이다. 계산식을 보면 P는 CRT라 되어 있어요. P는 삼투압이고 C는 물 농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농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RT인데 R은 기체상수고 T는 절대온도예요. 근데 우리 지금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P는 C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농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큽니다. 이제 밑에 있는 표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어 3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먼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보시면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쉽게 생각하시면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물이 났다던가 눈물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눈물 예를 들어서 이제 눈물 적어보면 눈물 맛을 보면은 좀 짭짤하죠? 짭짤, 짭짤, 짭짭, 짭짭짭, 짭짤. 아무튼 짭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도 마찬가지로 약간 짭짤하죠? 짭짭, 짭짭. 아무튼 글씨 어떻게 쓰지? 아무튼 즉 우리의 몸은요 약간의 소금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장액은 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보통 그냥 진짜 증류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실험할 때 예시로 이런 거고요. 고장액은 소금물 또는 설탕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등장액은 나의 혈장이나 나의 세포에 있는 세포질과 같은 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쉬운 예시 한번 살펴봤고 저장액은 어떤 용액과 비교해서 낮은 것, 뭐 저장액이니까. 그다음에 등장액은 같은 것. 그래서 우리 생리식염수가 같게끔 나온 제품이고요. 고장액은 뭐냐면 높은 것.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등장액부터 볼게요. 등장액은 나의 혈장과 나의 또는 세포질과 같은 농도의 액체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표시해 볼 게 뭐냐면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의 이동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이동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이게 등장액이에요. 그러면 저장액은 뭐냐면 표시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요거는 고에서 저에서 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동하는 대상은 물입니다. 그리고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적어두시고, 저장액은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포가 고농도, 밖이 저농도예요. 그러면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게 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의 이동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둘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요. 삼투라는 현상 때문에.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세포는요,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세포질이 그 양을 견디지 못하고 세포막이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세포막이 터져서 이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용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그럼 세포가 이제 수명을 다 해버린 거죠. 식물은요, 요거 기억하세요. 식물은 아삭아삭 세포가 빵빵해지는데 얘는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은, 여기 보면은 F의 크기도 훨씬 크죠? 이렇게. 그래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아도 세포벽 때문에 터지지 않고 빵빵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이 팽윤 상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장액에서는 동물세포는 용혈 현상, 터진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식물은 최대 부피가 되는 팽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장액은요,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갔을 때예요. 먼저 이거는 식물의 예시가 훨씬 더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 김장 담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 보면요, 배추예요. 이렇게 빳빳한 배추를 담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뀌죠. 배추가 희마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즉 숨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쪼글쪼글해지죠. 쭈글쭈글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즉 고장에 소금물이나 수탕물에 담그면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나가는 양이. 그래서 유출되는 게 더 많아. 아까는 유입되는 게 더 많았잖아요. 소금물에서는 유출되는 양이 많아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예요. 용혈현상, 팽윤 상태, 원형질 분리.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동물세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입되는 양보다 유출되는 양이 훨씬 많아서 쭈그러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때는 특별한 망치가 없고 이렇게 쭈그러드는데 현미경을 관찰하면 도깨비 방망이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끊었다 갈게요.